자, 명제 1번부터 질문 받을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홍주야? 홍주 놓쳤어. 검은색 입고 있어서. 그림자인 줄 알았어. 자, 5, 6번 질문이요. 7번부터 8번 질문. 9번부터 12번. 13번부터 16번. 17번부터 20번. 21번부터 혹시 다 불러드리면 되나요? 21번은 선생님이 역이랑 대우를 순서대로 답을 불러드릴게요. 21번에 1번에 역은 거짓, 대우는 참. 2번에 역은 참, 대우는 거짓. 그러니까 너네 사실 쓴 다음에 겨우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참 거짓을 틀렸다는 건 역이나 대우를 잘못 썼을 가능성이 크니까. 3번에 역은 거짓, 대우는 참. 여기 거짓이지. 이등변 삼각형이면 실질적으로 각의 각비가 같은 게 아니라 각이랑 각시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꼭 A, B가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자, 22번도 답 불러줄게. 22번에 얘는 대우를 이용해서 참 거짓이 있는데 대우는 뭐 됐고 참 거짓부터 말해줄게. 1번은 참, 2번도 참, 3번도 참. 다 참 나오네, 모든 명제가. 자, 24번도 답 불러드릴게요. 24번에 1번에 역은 참, 대우는 거짓. 2번에 역은 참, 대우는 참. 3번에 역도 참, 대우도 참. 4번에 역은 참, 대우는 거짓. 5번에 역은 거짓, 대우는 참. 혹시 질문 있어요? 1, 2, 3, 4, 5번 중에? 1번이요? 1번에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 왜냐면은 C가 0이 되면 A, B가 달라도 되는 거잖아요. 대우요? 그렇죠. 왜냐면은 AC랑 BC랑 같으면 만약에 C가 0이면 A, B랑 B랑 달라도 되잖아요. 원래 명제랑 대우는 똑같죠.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도 거짓이죠. 자, 다음 또 없어요? 4번에 어떤 거요? 역이요? 아니면 대우요? 4번에 대우면 원래 명제를 보면 둘이 더해서 짝수면 둘 다 짝수냐? 라는 거야. 근데 둘이 더해서 짝수는 1, 3도 있잖아요. 홀수 두 개 더해도 짝수니까 얘는 안 되겠죠.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자, 그럼 25번부터 28번, 29번부터 32번, 33번부터 36번, 36번이요. 자, 3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6번 보시면 먼저 얘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먼저 나타내면 P는 not Q한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not Q는 누구한테? R한테 포함되어 있대. 그리고 하나 더 Q는 not R한테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명제 갖다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최소한 얘 갖다가는 우리가 선생님 R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Q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P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Q라는 게 그럼 어디예요? Q의 여집합이니까 이만큼이 Q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그리고 이 Q는 또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대? R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R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 되겠지. 그냥 요 바깥쪽이 R의 여집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우리 제이가 질문했으니까 항상 옳은 거 찾아달래. 기억.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냐라고 했어. P랑 Q는 어때요? 서로소죠? 그러니까 공집합 맞겠네. 그럼 기억은 무조건 참. 니은 가볼게. P, 교, R을 찾아달래요. P랑 R이랑 교집합은 누구라고 말해야 돼? P라고는 일단 말해야겠지. 근데 R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니은은 틀렸겠지. 마지막 디귿. Q 합집합 R을 찾아달래. Q 합집합 R이면 Q 자체가 어쨌든 이만큼에 가 있고 그 다음에 R까지 더하면 얘는 결국 전체가 될 거니까 디귿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끝내면 되겠네.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큰 거지. 자, 다음 또 37번부터 40번 질문. 41번부터 44번. 45번부터 47번. 48번부터 49번. 49번에 1번 문제 옳은 거 아시죠?
아무도 질문 안 하네. 49번에 1번에 B를 2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A가 마3 나오실 거예요. 자, 없습니까? 50번부터 52번, 53번부터 56번, 55번에 2번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보기가 없죠. 가나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57번부터 60번, 56번에 몇 번이요? 1번이요? 자, 56번에 1번 가보도록 할게. 어떻게 질문이 별로 없지? 너네 막 한다거나 돌리거나 이러는 거 아니지? 자, 한번 가볼게. 모르죠, 저야. 어쨌든 뭔가 힌트, 거기다 질문도 올릴 수 있다며. 이거 풀어주세요라고. 내 생각에 여러분들 충분히 돈 지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56번에 1번 봐볼게. 1번 보면 P합. 그리고 Q에서 누굴 뺐냐면 P를 뺐더니 P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얘는 어떻게 고쳐볼 거냐면 얘를 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런 거 풀 때 있잖아. 여기도 합집합인데 여긴 교집합인 경우는 이게 모양이 다를 때는 무슨 법칙 써야 돼? 분배 법칙 써야 돼. 그래서 분배 법칙 쓰면 P 합집합 Q, 그리고 얘네 둘이 어차피 합치면 교집합 P 합집합 P의 여집합이거든. 근데 우리 얘가 뭐죠? 얘가 전체예요. 그러면 어쨌든 P 합 Q랑 교집합이랑 전체면 당연히 얘가 정답이 될 거니까 얘는 P 합 Q가 될 거고 그게 P더라라는 거야. 그럼 제이야, P 합 Q가 P라는 건 결국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Q가 P한테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럼 맨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PQ와는 다 같을 순 없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림이 찐으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같다 모양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P는 Q이게 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필요 조건, P가 오히려 들어가 있으니까. 자, 다음 또 질문. 2번, 3번은 그럼 안 해도 됩니까? 할 줄 알아요? 몇 번? 다? 그럼 2번 한번 가볼게. 2번도 한번 모양을 바꿔보면 P 합집합, 그 다음에 Q 빼기 P의 여집합. 그게 전체래요. 그럼 얘도 한번 모양을 먼저 바꿔보면 P 합집합, Q 교집합 P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게 지금 전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이 분배 법칙을 썼다라고 하면 P 합집합 Q, 교집합, P 합집합 P니까 얘는 결국 P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가 어차피 P면 얘와 얘의 교집합은 당연히 누구 나올 수밖에 없다? P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P가 결국 누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전체이지 않냐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P는 Q이게 한 무슨 조건이다? 그럼 얘는 바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어떤 거요? 응? P가 Q이게 한 조건이야. P가 Q이게 한 조건은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얘 다 P는 Q이기 위한이구나. 3번도 한번 가볼게. 3번도 보면, 자, 3번은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공집합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네모 교집합 세모가 전체 나오거나 네모 합집합 세모가 공집합 나왔을 때는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거 말하라는 건데 어떻게 전체가 나옵니까? 그래서 교집합인데 전체가 나오면 얘도 전체고 얘도 전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또 뭔가 이게 따질 수 있는데 얘는 가운데가 합집합이니까 조금 따져봤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교집합이면 전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들아, 합집합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봤더니 공집합 나왔대. 그 말 뜻은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을 보자마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합집합인데 여기 공집합이에요. 그럼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야 라는 게 먼저 보이면 땡큐죠. 그러면 R에서 P를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건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 R이 P한테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P 빼기 Q가 공집합이라는 건 P가 Q한테 들어가 있는 거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R은 Q이기 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자, 다음 또 질문이야. 없습니까? 네.
전체 여집합이었어? 그럼 얘는 다시 풀어야겠네. 여기 전체였대, 얘들아.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 자, 한번 가볼게. P 합집합, Q 교집합,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고. 드모르간 법칙 써버리면 P 합집합,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이로처럼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합집합이면 요 괄호는 너네 마음대로 바꿔도 돼. 어떻게? 먼저 앞에 P 합 P를 쓴 다음에 Q의 여집합을 써도 상관없어. 그러면 얘는 결국 P가 나올 거고 이 문제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지금 뭐 나왔다? 아까 2번에 전체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하은아, 얘 드모르간 법칙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지? Q 교집합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거든. 이해가? 얘 다시 드모르간 법칙 쓴 거야. 근데 우리 뭐의 여집합이 전체지? 공집합이지. 그럼 따라서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니까 얘는 Q 빼기 P가 공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Q 빼기 P가 공집합이면 Q가 P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또 답이 되겠네. 얘는 우연치 않게 둘 다 답이 필요 조건이었네. 자, 다음 또 없어요? 57번부터 60번 없습니까? 진짜로? 다른 반에 비하면 좀 현격히 적은데. 오늘 타임어택 2교시 있고요. 타임어택 요번 게 제일 쉽고 그 다음부터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저기 때문에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1차 시는 풀고 2차 시는 틀린 문제만 풀 거예요. 네, 오늘은 명제 파트입니다. 자, 함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말 빠듯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모든 반, 어떤 반들은 막 2개 유형을 점프하는 반도 있거든. 함수가 워낙 빠듯하게 해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게 이제 함수인데요. 함수는 사실 중딩 때부터 쭉 배워오긴 했어요. 근데 그 함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x, y 가진 식을 우리가 함수라고 할만 했고, 공수2에서는 이제 함수를 조금 디테일하게 배우자면 첫 번째는 먼저 대응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자, 일단 대응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x가 있고 y가 있을 때요. x에 있는 원소를 y에 있는 원소와 짝꿍,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짝꿍을 지어줄 때 우리는 그걸 대응이라고 하고 걔를 우리가 바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쟤를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함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대응 속에서 이 첫 번째 애가 첫 번째한테 짝꿍이 매겨질지, 첫 번째 애가 두 번째 아이한테 짝꿍이 매겨질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짝꿍이 탄생할 텐데 그 규칙을 우리가 바로 F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바로 오늘 배우는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 대응은 X의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 대응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럼 함수는 뭐냐? 바로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각각에 대하여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바로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밑에 참고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대응이 함수인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함수는 대응 중에서 X의 모든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바로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한테 화살을 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당 한 발씩 화살이 쏴버리면 얘는 대응이기도 하고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한 명이 두 발을 쏘는 순간 또는 화살을 안 쓰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순간 얘는 결론적으로는 짝꿍은 지어지긴 했지만 화살을 안 쏘는 애가 있거나 한 명이 두 발을 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너무 유치하게 화살을 쏜다, 맞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수학에선 화살 쏘는 애를 뭐라고 한다?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고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공역 속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을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X에 있는 원소가 1, 2, 3이고 Y에 있는 원소가 A, B, C인데 만약에 F라는 규칙에 의해서 화살을 쏠 건데 1은 C한테, 2는 B한테, 3은 A한테 쐈다라고 치면 우린 저걸 표현을 어떻게 한다? F라는 규칙에 의해서 1이라는 정의역은 C한테 화살을 쏘고 2라는 놈은 B한테 그리고 3이라는 놈은 A한테 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안에 들어간 걸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쪽을 바로 치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치역과 공역은 같은 말은 아니다. 공역은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애들일 뿐이고 치역은 실질적으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같은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옆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보면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F라는 함수도 있을 수도 있고 G라는 함수 있을 수도 있고 H라는 함수가 등등등 엄청 많은 함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거기서 콕 찍어서 F라는 함수와 G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따져야지만 그 두 함수가 같은 거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첫 번째, 일단 같은 정의역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치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2번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2번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가 똑같이 1, 2, 3이 있고요. Y라는 게 A, B, C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F 함수고요. 반대로 X에서 Y로 화살을 쏠 건데 G 함수고 1, 2, 3이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살을 쏜 걸 한번 보면 만약에 얘는 이렇게 화살을 쐈다라고 치고 얘는 만약에 이렇게 화살을 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정의역 말하세요 하면 1, 2, 3이라고 할 거예요. 공역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ABC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치역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똑같이 ABC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보고 정의역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1, 2, 3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ABC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치역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ABC라고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정의역 같죠? 치역 같아요. 선생님 그럼 저는 이 F 함수와 이 G 함수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건데 얘네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선생님 다릅니까? 정의역도 똑같고 치역도 똑같다고 하면 선생님이 같은 함수라고 했는데 왜 얘는 같다는 전제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얘는 다른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같은 정의역, 같은 치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같은 치역이 나올 때만 우리는 비로소 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는 1을 넣었을 땐 A지만 여기선 1을 넣으면 B가 나오고 여기선 2를 넣으면 B가 나오지만 여기선 2를 넣으면 C가 나오니까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다른 치역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다른 함수다. 그래서 두 함수가 같으려면 표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정의역이 들어갔을 때 같은 치역이 나왔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밑에 참고만 읽어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는 두 함수의 관계식이 같은지 뭐 이 규칙에 의해서 화살을 이렇게 쐈다. 그래서 치역이 뭐다. 치역이 뭐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하여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야 된다. 함수값이 뭐예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바로 치역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제가 사실 요거 되게 뻔히 알고 있는 말이긴 한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함수를 산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냥 그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보고 그리고 정의역 찾아보고 치역 찾아보고 그럼 얘를 선생님 제가 만약에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는 함수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거는 X축, Y축에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보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등등등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했고 이 X축을 우리는 함수를 배운 후부터는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넣어서 나오는 y 값을 바로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치역은 아니고 우리가 y축은 공역, x축은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실질적인 뭐의 집합이다? 바로 치역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역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그래프를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다 함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함수인 것도 있고 함수가 아닌 것도 있는데 좌표 평면에서 함수가 아닌 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배운 원의 방정식이죠. 잘 보세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뒤에 함수란 단어를 붙었는데 원함수라고 안 불러요.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왜 얘는 함수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아주 처음에 말했지만 함수라는 건 정의역에서 무조건 한 발씩 공역으로 대응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함수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2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역 하나당 치역이 벌써 2개가 나온 거니까 정의역이 혼자 2발 쐈으니까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거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하 벡터, 이과생들이 만약에 기하를 배운다고 하면 나중에 뭐도 배울 거예요? 요렇게 생긴 2차 곡선도 배울 거예요. 2차 곡선도 또한 함수가 아니죠. 왜? 관계의 x값에다가 y값이 똑같이 위아래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정의역 한 발당 치역이 2개 나오니까 얘도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근데 그러면 제가 엄청 많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엄청 많은 그래프들 중에서 함수 그래프를 찾으시오 할 때는 어떻게 제가 그러면 찾아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그래프로 주면 여러분들 되게 잘 찾아요. 근데 이게 식으로 나오면 이제 당황하죠. y는 x,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뭐 y는 절대값 x제곱 등등등. 이렇게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함수인 걸 찾기가 어렵겠네요 라고 하는데 맞긴 맞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 나와야 된다. 요럴 때만 우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만 줬을 때 우선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함수 그래프의 공통점은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함수 세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 보세요. 함수 이렇게 그어버리면 x값 하나당 y값이 2개 나오니까 함수가 안 됐고 함수 이렇게 그으면 얘도 2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찾으시오 하면 x는 k라는 어떤 선을 그었을 때 그 교점이 바로 한 개만 나와야지만이 우리는 바로 함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지금 간단하게 4번의 내용이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보면 참고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가 그래프가 되려면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 즉 치역이 오직 하나씩 있어야 하므로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바로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요걸 제일 많이 질문하는데 우리 국어에서 직선과 수학에서 직선은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들이 요게 직선인 건 되게 잘 대답해요. 이건 직선이 맞아요. 그리고 요것도 직선이에요. 얘도 직선입니다. 대충 예시를 들어보면 얘는 y는 x 플러스 1이고 얘는 y는 a, 뭐 숫자로 써볼까? 5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1차 함수라고 하고 얘는 상수 함수라고 불러서 사실상 이 두 개는 직선이면서 함수이기도 해요. 근데 애들이 뭘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이렇게 생긴 건 왜 직선이 아닙니까? 얘는 직선이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근데 국어에서는 직선이 맞아요. 그럼 도대체 국어에서 직선과 수학에서 직선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국어에서 직선은 그래프가 휘어져 있지 않고 곧게 돼 있는 걸 직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휘어있지 않고 요것도 휘어있지 않으니까 직선이란 단어를 쓸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수학에서 직선은요, y는으로 시작하면서 기울기가 바로 0 이상인
식을 우리가 바로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y는 5, 얘는 엄밀히 따지면 y는 0x 플러스 5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함수이면서 직선이기도 해요. 하지만 얘는 x는으로 시작해요. y는이 없죠. 근데 얘는 그럼 기울기가 뭐예요? 되게 많이 질문하는데 이거 기울기가 뭐예요? 무한대예요. 사실상 왜 기울기가 무한대냐면 y는 ax 플러스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잘 봐. 이 기울기가 0이었죠. 1, 2, 3, 4, 5, 6, 7, 8, 9, 10 하다 보면 엄청 커지면 거의 이게 일자에 가까워지는데 그게 거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서 얘는 사실상 우리가 y는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직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에서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세로로 그었을 때 와장창 다 만나니까 어때요? 함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는 2차 함수니까 얘도 함수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포물선이죠. 2차 곡선. 기백을 배우시는 분들은 배울 텐데 얘도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대략적인 우리 함수 예시 좀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다 그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함수 이런 거 제일 많이 보죠. 당연히 우리가 얘를 1차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니은도 보여드릴게요. 니은은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보는 2차 함수도 많이 보게 될 거고 이제 디귿은 사실 이제 2학년 때 많이 보겠죠. 2학년 때 제일 많이 보는 3차 함수 그 다음에 또 2학년 때 많이 보는 4차 함수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절대값 함수죠. 얘도 어쨌든 뒤에 함수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다 세로로 그으면 어때요?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그럼 비읍, 가나다라, 마바, 비읍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거 바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생긴 거. 우리 계단 형식으로 생긴 함수를 뭐라고 하죠? 바로 가우스 함수라고 하죠. 가우스 함수도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 끊겨 있는 지점에서 그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끊겨 있는 지점에서 그어도 어차피 여긴 색칠돼 있고 여긴 뻥 뚫려 있으니까 우리 얘를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시옷이. 왜냐면 이거 오히려 공부를 배운 애들이 시옷에서 오류를 내요.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혹시 요거 선행하신 분들 이제 오늘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혹시 요거 무슨 함수라고 하죠? 유리함수라고 하죠. 자, 그럼 유리함수는 뒤에 함수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함수 아닙니까? 라는 건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배운 이게 유리함수라고 불렀는데 왜 얘는 함수가 아닙니까? 인데 잘 봐. 여기에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만 만약에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걸 뭐라고 부르죠? 점근선. 점근선에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었을 땐 한 점이지만 점근선에서 그으면 0점이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리함수라고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유리함수는요. 이 점근선, 즉 x는 a라는 점근선에는 긋지 말라고 항상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시옷 해놓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그래프 밑에나 옆에 x는 a가 아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엔 절대 긋지 말라는 거니까 여기를 제외한 놈들한테는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비로소 그때 함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좀 이따 연습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죠. 유리함수 하면 항상 짝꿍처럼 따라오는 무리함수가 있죠. 무리함수도 여기에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요? 저 여기다 그으면 안 만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으면 안 만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만약에 얘가 함수가 되려면 여기가 만약에 x는 a라고 하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만 선을 그으라는 조건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없으면 함수가 아니고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거의 나올 수 있는 거의 함수다. 2학년 과정에서는 요 디귿하고 리을만 나오고요. 사실상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시옷, 이음은 앞으로 보게 될 거고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바로 미음이다. 미음. 왜? 절대값 함수를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V자로 나오면 땡큐인데 나중에 가면 막 2차 함수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렸는데 다시 한 번 더 X축으로 접었다 피는 경우도 있고 엄청 많으니까 요건 조금 조심히 알아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수에서 머리 개념이 이제 안 잡히는 순간 앞으로 2학년 이과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이후로 함수밖에 안 배워요. 대수과정, 미적분 가서도 삼각함수 맨날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개념을 좀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1대1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대1. 자, 1대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한 개당 한 개가 정확하게 매치가 될 때를 우리가 바로 1대1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요 앞에 있는 1은 뭐냐라고 하면 얘는 바로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은 바로 공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의역 하나당 공역 하나가 정확하게 한 발 쏘고 한 발씩 맞은 거 우리가 바로 1대1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수학에서 한 명당 한 발씩 맞는다 이렇게 하면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수학에서 1대1이란 단어 대신에 다른 말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바로 x1이 x2랑 다르면 fx1은 fx2와 다르다.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정의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왜 1, 2가 붙었냐면 쏘는 놈이 다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정의역에 x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고 등등등. 여기서 둘이 달라. 얘네 둘이 달라. 쏘는 놈이 다르면 요 옆에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뭐 예를 들면 y1도 있고 y2도 있고 y3도 있고 등등등인데 자, 얘네가 요렇게 쏘고 요렇게 쐈다고 쳐볼게. 그러면 쏘는 놈이 다르니까 맞는 놈도 어때? 다르지 않냐. 그래서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이게 바로 1대1이라는 말을 돌려서 말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참인 명제면 우리 원래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죠? 대우죠. 그럼 얘 대우가 뭡니까? 바로 맞는 놈이 같았다면 화살을 맞은 놈을 보니까 같이 맞았어. 그러면 아마 쏘는 놈도 같았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오히려 이건 대부분 시중 문제집에도 많고 교과서에도 많아서 대부분 대우를 많이 줘요. 그래서 대우가 나오면 애들 당황해. fx1과 fx2가 같대. 그러면 x1과 x2가 같다? 이거 나 처음 보는 명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참이면 대우가 참이고 대우를 보니까 그게 1대1이란 말 뜻이니까 내가 앞으로 찾고자 하는 함수 중에서 1대1이란 말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거는 산술적으로 배우는 거고 만약에 이걸 기하적으로 배우면 도대체 1대1은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방금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함수는 어떻게 찾았죠? 함수 그래프 찾아봐 라고 하면 함수 세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 그럼 도대체 1대1이란 말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 기역을 보면 가로로 한번 선을 그어봤어. 그랬더니 한 점에서 만나. 오케이, 얘는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1대1도 되고 함수도 되니까 아마 기역은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디귿 봐볼게. 디귿부터. 디귿을 보면 가로로 그었을 때 어때? 얘는 세 점에서 만나. 그래서 얘는 1대1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얘도 볼게. 얘도 가로로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1대1이란 말을 못 쓰고 얘도 그냥 함수라고 부르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얘도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그냥 함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선생님, 얘는요? 얘도 여기에 그으면 와장창 다 만나니까 얘도 1대1이란 말을 못 쓰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이제 얘도 봐봐. 얘도 보면 요렇게 그으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어디에 그으면? 점근선에 그으면 또 안 만난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유리함수는 x는 a가 아니다도 줄 거고 y는 b가 아니다도 줬을 때는 사실상 걔를 빼고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유리함수에 이 조건이 써 있다라고 하면 얘는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아까 선생님 얘 있잖아요. 어딨지? 요거 없네. 요거 있잖아요. 요걸 또 많이 질문해요.
언니, 그럼 얘는요, 이 세로로 그었을 땐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아닌데,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나요? 라는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함수라는 전제하에 밑에 새끼로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고 상수 함수가 있고 항등 함수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함수와 1대1은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함수가 어떻게 보면 너네들의 할아버지 1대 손이야. 1대 손. 그러니까 이 전제하에 밑에 자식들이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고 상수도 있고 항등 함수도 있고 한 건데, 세로로 그었더니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아닌데 가로로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서 얘는 1대1이냐? 그렇게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함수가 먼저 만족해야 그 안에서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지, 함수가 아닌 놈한테 1대1만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딕을 보면 다음 중 함수 찾으시오. 그래서 애들 막 기억 니은 딕을 써와. 다음 중 1대1 함수 찾으시오. 3번 1대1 대응 함수 찾으시오. 막 이런 문제 엄청 나올 거야. 근데 당당히 뭐라고 하냐? 함수는 다 잘 찾아와. 세로로 다 그어. 다 세로로 그어갖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찾았어. 기억, 니은, 디귿, 뭐 비읍, 점점점. 근데 갑자기 1대1 함수 찾으시오라고 했더니 가로로 그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얘가 만약에 이응이라고 할게. 이응은 함수가 아니니까 안 써놓고 1대1 함수에는 이응이 가로로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에 이응을 적어 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얘들아, 그럴 것 같았으면 2번이 1대1을 찾으라고 했지 1대1 함수를 찾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1대1 함수라는 건 일단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1대1을 붙일 수 있으려면 1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참고 읽어보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의 대우인,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은 얘가 성립할 때도 얘를 바로 1대1 함수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1대1 함수를 배우면 방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으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함수로 해서 마침표를 찍을지, 대응까지 간 다음에 마침표를 찍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수학자들이 이름 긴 거 싫어해가지고 1대1 함수, 여기서 마침표 찍는 건 좋아하는데 1대1 대응 함수, 그럼 너무 길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는 이 함수를 생략한다라는 거. 하지만 뒤에 함수란 단어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보면 돼. 근데 그럼 제가 어떤 그래프를 보고요, 1대1 함수까지 가서 마침표를 찍을지 1대1 대응까지 가서 함수에서 마침표를 찍을지는 제가 그럼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1대1부터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1대1은 어떻게 찾는다?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비로소 1대1이라는 말을 붙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두 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겹도록 2학년 때 많이 보게 될 건데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삼각함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삼중근 3차 함수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몰라도 되고. 자, 그럼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그럼 땡큐. 함수. 항상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둘 다 함수란 말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니까 둘 다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마침표가 찍힙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대응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둘 중에 도대체 누가 마침표를 찍고 누구는 대응까지 가냐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얘는 1대1 대응 함수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그래프 모양을 다 알아야 되나요? 제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학 그래프를 다 알아야 1대1과 1대1 대응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조건을 알면 되는데 얘는 두 가지만 만족하면 대응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옆에 써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걸 만족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배운 거잖아요. 1대1이란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 뜻은 뭐냐? 대응만은 못 써요. 대응함수 이딴 건 없어요. 그래서 대응이란 단어가 붙으려면 그 앞에 무조건 사전적으로 1대1이란 말이 먼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이것만 만족하면 얘랑 헷갈리잖아요. 그치? 바로 두 번째가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선생님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혼난다 그랬어요. 전 아까 분명히 처음에 함수 설명할 때 치역과 공역은 다른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공역은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애들이고 치역은 실질적으로 화살을 맞은 애들인데 선생님 그러면 이걸 제가 그래프에서 공역과 치역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제가 노란 색깔로 체크하는 게 우선 정의역입니다. 여기를 다 정의역이라고 해요. 여기도 다 정의역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제가요 흰 색깔로 체크하는 데가 공역입니다. 그래서 얘를 공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공역이라고 해요. 아, 선생님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은 정의역과 공역을 담당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럼 치역은 어디입니까? 치역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게 치역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대응이란 말이 붙으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건 결국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지. 치역은 점들의 자취야. 우리 자취의 방정식 배웠지?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이 그래프는 항상 어느 쪽에밖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양의 실수 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사실상 이 그림은 항상 양수 쪽에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은 어때요?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 또한 모든 실수에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역도 모든 실수. 자, 얘도 공역은 모든 실수. 얘도 공역은 모든 실수예요. 하지만 치역은 양의 실수가 나왔고 그리고 얘도 치역은 모든 실수가 나왔으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 이놈은 1대1 대응이란 걸 말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선생님이 1대1 대응 함수를 찾을 때 1대1 쓰고 함수 쓰고 아니지 거꾸로지 함수 쓰고 1대1 쓰고 대응 썼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걸 살짝 손으로 가리면 결국엔 1대1 대응이기 전에 1대1 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 함수는요 1대1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 말 뜻은 뭐야? 바로 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따지자면 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지면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장 겉에 함수라는 놈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 좀 찾아줘 라고 하면 걔는 무조건 누구여야 돼? 1대1 함수이기도 해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근데 호수야 우리가 요 바깥 부분 도너츠를 말로 표현하자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거잖아. 그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지? 두 글자로? 발레라고 해요. 뭐 1대1 대응 함수인데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놈이야 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놈은 누굽니까? 그 발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요런 예시들을 골라내면 돼.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바로 치역이 양의 실수만 있거나 때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음의 실수에만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 꼭 양, 음이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예를 들면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그래프가 3보다 작은 쪽만 있거나 4보다 큰 쪽만 있거나 즉 모든 실수가 안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좀 가르쳤습니다. 자, 7번 한번 봐볼게. 7번에 1번 읽어보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첫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고 2번,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참고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그래프를 보고 얘는 1대1 함수, 얘는 1대1 대응, 이걸 한 방에 그냥 구분해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아까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으려면 가로로 선을 긋는다 그랬잖아. 그럼 잘 봐. 가로로 선을 그어볼게.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없어, 없어, 없어. 얘는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선생님,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는 언제나 가로로 그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고 1대1 함수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1대1 함수겠네요 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기하적으로는 언제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인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지를 판단하면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8번의 항등함수 한번 가볼게요. 항등함수. 오늘 함수 개념 진도 끝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항등함수 가볼게. 항등함수는 여러분 항등식에서 배웠었죠? 항등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바로 항등함수라고 해요. 지구상에서요, 항등함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말고 다른 걸 구하면 노벨상 탑니다. 바로 항등함수는 무조건 y는 x밖에 없어요. 왜?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항등함수 골라봐 라고 하면 엉뚱한 거 고르지 말고 1 넣었더니 1 나오더라.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더라. 요 그림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등함수의 개수 찾으시오 하면 무조건 항등함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엉뚱하게 2개, 3개, 0개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되고 항등함수는 항상 답이 한 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항등함수 배우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얘랑 조금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자기 자신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온다면 상수함수는 뭔가 1을 넣으면 뭐 예를 들면 K가 나오고 2를 넣어도 K가 나오고 쭉 가서 뭐 A를 넣어도 K가 나오는 항상 같은 치역을 갖는 놈을 상수함수라고 하고 그래프상에서는 항상 한결같은 K라는 숫자가 나오면 바로 상수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지금 8번과 9번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뒤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그래프는 제가 이미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녹여서 설명했으니까 10번까지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11번은 나중에 할 거니까 우선 하나만 읽고 끝낼게요. 뭐냐면 그 10번에 참고 3페이지 맨 끝에 참고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1대1 함수는 도대체 어떤 그래프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함수더라라는 거야. 지금 증가 감소가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2학년에서는 허구한 날 증가야 감소야 이거 물어보고 있을 거야. 그럼 보면 잘 봐 얘들아. 물어볼게. 요거 1대1란 말을 쓸 수 있어요? 1대1란 말을? 못 쓰죠? 가로로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니까? 2점에서 만나니까. 그래 놓고 그래프 특징을 보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1대1이란 말을 쓸 수가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양이 더럽더라도 이상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그래프들이야. 이런 그래프 보면 증가하다가 증가해요. 다만 이 그래프가 이 점을 기점으로 모양이 살짝 틀어지는 것뿐이지 기울기 자체는 증가하다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다가 감소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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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얘는 함수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나 가로로 그어도 항상 한 점이니까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부르고 1대1 함수라고도 부르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11번에 똑같이 참고 읽어볼게. 1대1 그럼 대응 그래프의 특징은 방금 말한 1대1 함수는 항상 증가이거나 감소이므로 1대1 대응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있으면, 즉 어디에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나오냐? 이게 보이면 1대1 대응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총정리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칠판만 보세요. 자, 오늘 배운 단어를 선생님이 좀 축약해서 쭉 써볼게. 일단 우리 대응이란 단어 배웠어요. 대응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 두 집합에서 X집합에서 Y집합으로 하나씩 짝꿍을 지었을 때 말하는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정의역, 즉 X값에서 Y값을 정확하게 한 명이 한 발씩 쐈을 때 우린 비로소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대응은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고 함수는 그 화살표 위에 F라고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살을 쏘는 쪽을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고,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애를 공역, 그리고 화살을 직접 쏴서 맞은 애를 바로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기하적으로 함수는 도대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모두 다 함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그 함수 그래프 안에 새끼로 바로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 1대1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지. 함수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대응까지 가서 함수에서 마침표를 찍을지를 결정하는데, 우선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으려면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되고, 학교 시험에선 이것보다는 뭐를 더 많이 준다? 이것의 대우인 맞는 놈이 같았다면 쏘는 놈이 같았을 거야 라는 거를 제일 많이 준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 벌써 일단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고, 그러면 함수에서 끝낼지 대응까지 갈지는 누가 결정한다? 바로 이 대응 자체가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만 우린 비로소 대응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바로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5번이 바로 방금 배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고 그 예시는 무조건 y는 x밖에 없고, 6번 상수함수가 나올 텐데 상수함수는 y는 k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얘는 또한 1대1이란 말을 못 쓴다. 그 대신 왜?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하지만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1대1 대응함수이기도 하고 1대1 함수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보고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혹시 자기가 좀 이해 안 간 거 있어요? 없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문제 유형 10개를 다시 공부할 건데 그 중에 4개가 이 프린트에 없어요. 그래서 그 4개는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